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벌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버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 올라왔네요. 1층 상가를 선호하시나요? 지하층을 선호하시나요? 고층 상가를 선호하시나요? 우리 동구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가를 더 선호하시나요? 1층인가요? 지하인가요? 고층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저의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지하 상가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1층 상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고층 상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쵸? 우리 신부인님 요즘 공부 열심히 하시더니 알겠네요. 어떤 상가를 가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이 상가랑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상가는요, 결혼이 아니에요. 연애예요, 연애. 그냥 우리 청소년 시기 때 잠깐 만나는 그런 연애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연애한다고 해서 뭐 금방 헤어지고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과 함께 평생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연애라는 것은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연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중요한 생각은요, 1층이 좋을 수는 있죠. 고층도 좋을 수 있고요. 지하도 좋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돈이 되는 상가예요. 돈 되는 상가. 수익이 나오는 상가. 수익이 나오는 상가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1층이라면 뭐 할 거예요? 1층이랑 평생 결혼할 거예요? 평생 가져갈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200억이 넘는 빌딩을 갖고 있지만 평생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매입을 하는 순간 매각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보면은 좋은 상가를 가지고 싶어요? 아니에요. 수익이 되는 상가를 가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상가를 가지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거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 그냥 만나고 헤어져. 쿨해. 미국인이야 우리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1층이 무슨 상관이고 고층이 무슨 상관이에요. 1층 상가를 샀는데 내가 5천만 원 못 벌었어. 근데 고층 샀는데 3억 벌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어떤 상가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상가를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선호하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요, 지하, 1층, 고층, 빌딩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상가가 좋았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여기서 그냥 돈을 제일 많이 벌어준 상가가 최고입니다. 나에게 월세 꼬박꼬박 갖다 주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파는 그 상가가 최고였어요. 딴 거 아니에요. 접근한 법을 바꾸십시오. 족장님, 유동인구 많은 상가 가지고 싶어요. 뭐 장사 잘 되는 상가 가지고 싶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장사 잘 되면 뭐예요? 월세가 낮으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임대인은요, 어떤 사람이죠?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월세를 더 받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임차인 장사가 안 돼, 그럼 월세 안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포트 해주는 사람, 임차인을 믿어주고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공간을 우리가 매입을 한 다음에 이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지 임차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공간을 임차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내어놓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임대를 준 다음에 월세를 받는 것이고, 그 월세를 받다가 이 사람한테 매각을 하고 전 또 다른 공간을 찾는 사람일 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층이 좋아, 지하가 좋아, 고층이 좋아, 필요 없습니다. 돈 벌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버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죠. 어떤 게 좋아요? 꽂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게 돈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어떤 걸 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투자할 때 쉽게 가야 돼요. 어렵게 가지 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효율적인 공매 투자 방향을 잡고 싶어요. 이거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하고 공매 투자는 다를 것 같고요. 내가 어떠한 물건을 지금 이제 볼 수 있느냐,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난 상가를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상가를 갖고 싶어 하죠. 왜냐면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거든. 이게 지어지면 좋을 건 알고 있는데 이 지어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이제는 상가를 찾으셔야겠죠. 일반 상가 매입은 안 하시고 경매로만 매입하시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상가 매입은 안 하고 경매로 매입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족장님은 경매만 하나요? 족장님은 공매만 하나요? 아니요. 저는 경매도 하고요, 공매도 하고요, 일반 매매도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2021년도는요 저는 일반 매매를 사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 공매로 워낙에 많이 취하가 됐거든요. 왜냐면요, 좋은 물건 같은 경우에 내가 좀만 버텼더니 금액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매 치하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물건이 경매 물건이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찰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추이를 지켜보니까 정말 좋은 일반 매매 물건이 넘쳐나는 거였어요. 왜? 지금 던지면 안 되는 시기인데 사람들이 던지는 시기 있었죠. 2017년도에 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팔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샀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지금 꼭지 하시면서 파신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 꼭지를 잡았습니다. 그게 꼭지인지 아닌지 몰랐으니까 아무도. 근데 꼭지가 아니었죠. 우리는 경매, 공매, 일반 매매 어떤 걸 가릴 필요 없어요. 왜 가리나요? 가려야지만 투자 잘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금액에 팔 수 있는 그 부동산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공매도 되고요 경매도 되고 일반 매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올해 정말로 몇백억의 빌딩을 매입을 하면서 전부 다 일반 매매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믿지 않을 정도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벌자 그러니까 또 그럴 수 있죠. 야 돈이 우스워? 뭐 그런 분 있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셔라.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마셔라. 어쩔 때는 단순한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자친구 다들 만나보고 봤잖아요. 그쵸? 여자친구를 만나. 그런데 어쩔 때는요. 그냥 내가 다가가서 사랑한다. 우리 만나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직설적으로. 어렵게 막 옆에 막 가고 치근덕 대고 막 뭐 좀 찌질해 보이고 막 그러면 더 안 될 수 있잖아요. 쉽게 하는 방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렵다 생각하고 저 사람 마음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너무 생각하면 연애를 시작 못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직진하듯이 그렇게 가는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어렵게 꼬지 마세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는 좀 쉽게 생각하려고 해요.